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들과 해결해 나가는 종목응급실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 순서 살펴보면요. 오늘 금일 마감 시황과 증시 체크를 하겠고요. 지난 방송 공략주 리뷰와 또 세 번째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 히든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리 국내 증시는 간밤에 뉴욕 증시가 노동절로 인해 휴장한 가운데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여주는 시장이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며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0.61% 하락한 2,600선으로 코스피는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똑같이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며 1.15% 떨어진 760선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보면요.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위주로 강세가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대부분 다 하락 시장을 보여줬고요. 또 코스닥 살펴보면요. 알테오젠과 클래시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 바로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는 이은복 전문가님입니다. 이은복 전문가님은요. 직장인들이 하기 좋은 매매법이 일정 매매인데요. 일정에 있는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해당 테마와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와 종목응급실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내 증시 또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는 다 휴장이었죠. 네, 노동절로 인한 휴장 때문에 약간 유럽 증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독일 증시랑 그다음에 유로스톡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일단 주요국의 제조업 PMI가 조금 예상치보다 조금 부합을 했는데 중국이 아무래도 경기 위축에 대한 좀 우려감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눈치를 보면서 좀 약세 마감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지금 구구 정당 득세에 따른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또 좀 유입이 됐죠. 그러면서 유럽 증시도 약간 좀 약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아무래도 이러한 영향이 좀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실게요. 주도주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도주가 아예 없고 일단은 뚜렷한 재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금요일 날에 고용지표 발표가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그로 인해서 또 관망세가 유입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밸류업 쪽에 약간 조금 수급이 좀 몰렸다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는 좋았지만 오늘은 좀 혼조세를 이루었었죠. 네, 그러면서 국내 증시 계속해서 조금 혼조세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빠지면서 아무래도 코스피, 코스닥 또다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조금 중요하게 볼 거는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는 곳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아무래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수급이 몰리면서 2차 전지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었고 이번에는 또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테마,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하고 수급이 들어올지 이러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코스피랑 코스닥 굉장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일단 내일이 이제 또 미국이 다시 또 오늘이죠. 오늘 10시 반에 또 미국 증시가 또 시작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금요일 날 고용 지표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9월 달 금리 인하가 몇 포인트 될지 0.25포인트가 될지 0.5포인트가 될지 그런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시장에는 계속해서 관망세가 지켜봐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 아무래도 좀 조정받았지만 아무래도 그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은 이제 그렇게 끼치진 않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오르든 내리든 또 그냥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 같은데 지금 시기가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증시가 이렇게 흘러내릴 때 좋은 타점만 잘 잡으시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이렇게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관전평 잘 들어봤는데요.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커뮤니티 방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먼저 라이트님이 9월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정말 등락폭이 심한 시장인데요. 9월 증시 전망이라고 하면 이달에 있을 주요 증시 일정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굵직한 일정으로는 9월 10일 날 있을 미대선 TV 토론회 이후에 트럼프와 해리스 수혜주들의 움직임과 또 9월 17일에 있을 FOMC 금리 인하 몇 bp를 내릴지를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이 밖에도 네. 9월에 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일정들 굉장히 많죠. 앵커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요. 9월 달은 가장 큰 빅 이벤트는 아무래도 FOMC 회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금리 인하가 100%는 확정인데 몇 포인트가 될지가 중요한데요. 이번 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그 지표에 따라서 몇 포인트가 될지 거의 결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이랑 그다음에 FOMC 회의를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들이 나열이 돼 있으면 시장이 약세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관망세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국내 증시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여쭤보셨는데 일단은 제가 차트 한번 보여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저희가 9월 달에 한국에서 중요 이벤트가 뭐가 있겠습니까? 앵커님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한국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 한국의 중요 이벤트? 네, 뭘까요? 미대선 토론 말고 또 있을까요? 바로 네. 추석입니다. 네. 아, 추석. 한국인 추석 연휴가 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추석 연휴 때 물론 고향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예전보다 추석 전까지는 아무래도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거래대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현금을 많이 좀 사용해야 되고 시기 자체가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제가 뇌피셜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수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3년도 체크해 볼게요. 23년도도 9월 달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보시면은 이제 9월 달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약세입니다. 추석 연휴가 9월 말 정도 됐거든요. 계속해서 흘러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2년도도 보실게요. 22년도도 역시나 9월 달부터 추석 연휴죠. 9월 초였습니다. 22년도는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약세 장세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안 봐도 비디오겠죠. 네, 코스피랑 코스닥 양지수 모두 9월 달부터는 추석 연휴까지 계속해서 굉장히 약세를 보였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9월 달도 아무래도 좀 약세 출발을 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이벤트들 아무래도 9월 달 금리 인하 이벤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저는 기대감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9월 달은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추석 연휴 때문에 흘러내렸던 지수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뭐가 있겠어요. 지금 금투세 주말 사이에 뉴스가 나온 게 있죠. 금투세 이재명 대표랑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나와가지고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금투세가 아예 폐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화한다는 내용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금투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큰 타격을 입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9월 달도 아무래도 이전과 같이 약세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9월에 있을 금리 인하와 또 미국 고용 지표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9월은 아무래도 조금 약세 출발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거 소개해 드릴게요. 다낭님이 금투세 얘기가 많은데 시행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인데요.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펀드, 파생 상품 등에 투자를 해서 이거를 해서 얻은 연간 수익의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에서 25%만큼의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는 말인데요. 정부의 밸류업 확대 정책에 따라 상장의 기업 가치가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또 이 밸류업 정책 효과가 반감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실제로 양당 대표가 만나서 이와 관련해서 회담까지 진행을 했는데 결론이 또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네. 그죠? 이 네. 때문에 주식 시장이 되게 더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단 앵커님 주식 하시잖아요. 네. 주식 하시는데 만약에 주식을 지금 평소처럼 하는데 만약에 세금을 뗀다고 생각하시면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실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세금을 부과한다면 안 할 것 그쵸. 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갑자기 물론 금액대는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금액이 작으신 분들도 있고 크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일반 시장 참여자 분들도 아무래도 좀 거리감이 좀 들고 우려감이 들고 솔직히 이렇게 저희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큰 수익이 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약간 초보자인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은 왜 우리까지 시청자분들한테 피해가 가는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반 시장 참여자분들도 굉장히 거리낌을 느끼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큰 손들 기관들 이런 데들 말고 진짜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 큰 손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좀 큰 손의 투자자분들 이제 그런 투자자분들이 과연 이렇게 세금을 매기면서까지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큰 손들이 유입이 떠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9월달에 왜 약세가 되는지 추석 연휴 전에 왜 약세인지 그게 바로 거래 대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약세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고 계속 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불안감, 확정이 안 되는 겁니다. 확정이 안 되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올해 초부터 민주당에서 계속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원래 나 금투세 폐지를 하겠다 말했다가 지금 다시 번복을 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일단 완화를 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확정을 짓지 않고 이렇게 불안감을 계속해서 지금 국내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분들 같아도 당연히 저도 국내 증시에 조금 손을 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안 좋은 생각까지 좀 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악재로 적용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9월 달에 금리나 기대감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투세 악재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게 또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막 주말이나 이번 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불안감이 계속해서 엄습해 오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굉장히 악재로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확실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랑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지금 자리도 굉장히 꽉 차져 있고 이게 저는 좀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조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은 올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내년 초까지는 국내 증시에 암흑기가 다시 한번 도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금투세 방안에 대해서 아마도 될 확률이 높아서 이게 확정이 된다면 우리 주식 시장에 조금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명쾌한 진단 내용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응급실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코너 지난 전화 방송 상담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한양행 이달에 있음
암학회 참여와 또 FDA 승인, 이렇게 FDA 승인이 되면 또 대형 바이오 업종들에 대해 많이 수혜가 있을 거라고 해서 업이라고 진단을 내려주셨는데요. 실제로 10%나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삼천당 제약, 이분 비중이 100%나 있었던 분인데요. 곧 있을 금리 인하 수혜주는 바이오 테마라서 똑같이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는데 2.6%나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또 펄어비스, 이 종목은 기업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서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는데요. 실제로 2%나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렇게 지난 방송에 이어서 전화 상담 적중률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간에 10%나 상승을 했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FDA 승인 이슈가 그냥 짧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좀 실적도 좋고 그리고 다른 종목이랑 제가 비교를 조금 해드렸었는데 이건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이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금 주가 연일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 좀 아낄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삼천단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2.6% 상승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려는 시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9월 달에 금리 인하의 수혜주가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 반도체 여러 종목들 중에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에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천단 제약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단기간에 2.6% 정도 상승을 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계단식을 하락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시장의 주목을 받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오늘도 떨어졌고 매일매일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하방이 좀 더 열려 있어가지고 저는 충분히 앞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떨어졌고 저는 내일도 떨어질 것 같고 내일 모레도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의 진단 처방뿐 아니라 또 만병통치약 히든 종목으로도 많은 상승률을 내주셨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8월 27일 날 BH라는 종목으로 공략을 해서 20.2% 상승률 내셨고요. 8월 7일 날 우리바이오 19.4% 그리고 8월 5일 날 SK하이닉스 32% 그리고 8월 6일 날 서진시스템 25% 마지막으로 7월 31일 날 다스코 이 종목도 16%나 상승을 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거 다 저희 방송에서 내준 종목들이잖아요. 네. 네, 좀 소개 좀 더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일단 만병통치약 종목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번에 수익이 나는 BH 주식이 지금 시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8월 달도 그렇고 9월 달도 조금 안 좋은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단기간 안에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앵커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일정 매매를 굉장히 잘하는데 이거 정말 쉬워요. 이 BH 같은 경우 왜 제가 갑자기 이런 생뚱맞은 종목을 왜 가져왔냐. 바로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방송에서 직접 제가 화면을 캡처해서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9월 9일 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내일 모레나 이번 다음 주인가 그럴 텐데 아이폰이 16이 공개가 됩니다. 아이폰 16이 공개가 되면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핸드폰과 다르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출시할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주목을 받았었고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 전 세계가 이 아이폰에 대해서 시장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6과 관계된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아요. 네, 아이폰 관련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그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캐치하고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려우실 텐데요. 그러신 분들 저희 팍스 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BH를 했던 거는 애플에다가 OLED 패널에다가 이 FPCB를 공급하는데 이 FPCB가 뭐냐면은 연세로 기판인데 애플 플렉시블 이제 좀 유연한 좀 이제 휴대용 기기나 이렇게 좀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연세로 기판입니다. 이거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애플에다가 LG 이노텍에다가 납품을 하는데 LG 이노텍과 또 애플이랑 또 연관관계가 굉장히 깊다 보니까 이 기업은 애플의 매출의 비중이 거의 50에서 60%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 굉장히 유사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이렇게 주가가 이전에도 이제 5월달에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때 주가가 급등했었던 이유도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이슈와 더불어서 주가가 폭등을 했었는데 그때 BH가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일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 시장에서 섹터나 테마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그 테마 안에서 옛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등주나 3등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같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1등주만 가고 2등주랑은 좀 별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렇게 종목 테마 섹터 안에서의 그 대장주를 컨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H는 이전에도 대장주 아이폰과 애플과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 지금 또다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방송하고 이제 주가가 폭등을 했었습니다. 16%나 급등을 했었고 그게 타점 잡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9.6%나 떨어진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 한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또 급등량이 심해요.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보시면서 이런 주가의 변동성이 심한 주가의 흐름을 잘 캐치할 수 있냐?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들 업무도 보시고 회사에 출근도 하시고 뭐 집안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인적인 업무들도 많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가 이제 존재하는 이유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수익은 딱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 이제는 정리해도 좋다. 제가 무조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면은 오늘 이거는 제가 이미 드렸지만 오늘 또 방송 끝에 좋은 만병통치약 종목을 가져왔으니까요. 그 종목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만병통치약 히든 종목을 통해서 이렇게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내주셨는데요. 이 상승률을 얻으시려면요. 반드시 여기 하단에 있는 팍스통신망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들었는데 전문가님 여기 팍스통신망에서 만병통치약 말고도 또 다른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건가요? 그거는 이제 여기 통신망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알려드린 건데 이제 시황 같은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 이제 뭐 커뮤니티 방에 올라온 시황들 보기 어렵고 막 길어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보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따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PPT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보세요. 이제 매일매일 오전 시황을 제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전 시황 이제 미국 증시 이제 새벽에 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보기 어려우실 텐데 저는 거의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가지고 매일매일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신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평으로 쉽게 보기 쉽게 이건 보기 쉽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장전에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스케줄 제가 또 일정 같은 거는 정말 중요한 스케줄을 잘 체크를 하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8월달 증시 스케줄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면 제가 별표까지 이렇게 체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는 실적 발표 시즌은 끝났지만 이제 1분기, 2분기, 이제 3분기도 실적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실적도 어떤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하는지 여기는 지금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이랑 한국 두 나라 다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뉴스들 시장에서 오늘은 어떤 관심 테마 어떤 섹터가 잘 갈지 그리고 뉴스와 함께 제가 종목까지 매일매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못 믿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테마 하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뉴스 한 줄평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 잘 올라갈 종목들까지 제가 매일매일 남겨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가 강의 영상까지 찍었습니다. 이게 강의 영상이라 해가지고 조금 시청자분들께서 좀 어려울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조금 초보자 분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보자들을 위한 주식 기초 강의부터 해가지고 중급자, 고급자까지 해가지고 세분화를 다 시켜서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아예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식 기초 강의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트 쉽게 보는 법이랑 뭐 거래량,
뭐 초보자들 HTS 사용하는 법까지 제가 단계별로 이렇게 무료로 남겨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거 돈을 받고 해드린 영상을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게 그냥 손해 본다고 전 생각이 들고 있진 않고요. 그냥 입장만 해주시면은 가만히만 있으면 제가 매일매일 오전 시황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 영상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링크까지 그냥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 하단에 있는 팍스 통신방에 들어오시면 매일 미국 시황과 또 국내 시황을 우리 전문가님이 매일매일 알려주시고 있으시고요. 또 오늘은 어떤 섹터와 어떤 일정을 주목하면 좋을지라는 것도 알려주고 계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무료로 주식 기초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거를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혜택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방송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진행할게요. 네, 그럼 저희 방송의 메인 코너 종목응급실 전화상담 진행하겠고요. 전화상담 마지막에 우리 전문가님이 업과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종목은 현대차고요. 네. 네, 평균 단가는 27만 1,000원이고 비중은 40%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현대차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최근에 인베스터 데이인가 그거 통해서 네. 시장에서 그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유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연락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코스피가 장중 2,600선까지 밀리면서 대형주들이 또 많이 밀렸는데 덩달아서 오늘 현대차까지 4% 가까이 좀 밀렸습니다. 전문가님. 네.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현대차가 일단은 뭐 인베스터데이 굉장히 조금 좋은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10년간 수십 조를 투자를 하겠다 얘기가 나왔었고, 그로 인해서 일단 주요 섹터가 뭐냐면 일단은 뭐 자율주행이랑 뭐 수소차 이런 쪽이 언급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재가 있는 가운데 주가는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8월 달에 수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반도체 쪽이랑 그다음에 아무래도 자동차 쪽이 수출이 약간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재 영향을 더불어서 지수까지 지금 관망세가 계속해서 보여진다고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차의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충분히 저는 큰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많은 큰 조정을 받았지만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분기나 4분기 실적까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일단은 신용 등급에서 지금 포드랑 그다음에 폭스바겐 이런 미국 이제 대형차들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신용 등급이 B등급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용 등급이 A 등급까지 승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수출은 이번에 8월 달에 수출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굉장히 좀 잘 팔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대차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긴 했지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또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또 자동차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베스터데이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가가 오히려 오를 줄 알았지만 지수에 경제가 지금 좀 안 좋다, 좀 전망이 좀 안 좋다. 왜냐하면 또 뭐 전기차 화재건도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전기차 섹터는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현대차에서는 또 전기차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면서 화재에 대해서 완전히 진압을 할 수 있게끔 좋은 전기차를 개발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는 굉장히 전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지금 다시 한번 공략을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업을 외치겠습니다. 네, 현대차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지금 자리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022638-3987로 현재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종목명은 엠노고요. 네. 비중은 10%고요. 네, 10%.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62,000원이요. 아, 그렇군요. 엠로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이게 목표가를 저번에도 제가 한번 상담을 받았는데요. 업을 받긴 했는데 지금 목표가를 알고 싶고요. 네. 또 어떻게 뭐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게 뭐 계속 내려가서 그래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엠로 AI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죠. 오늘 좀 한 4% 가까이 떨어져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상담하고 나서 업을 외치고 올라가긴 했었죠. 그러니까요. 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3%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이 AI 쪽 섹터 자체가 그렇게 지금 국내 증시에 저는 엠로 그때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 제가 업을 외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제 지금 충분히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저점 대비 지금 8월 8일 날 저점 대비 지금 뭐 거의 한 20% 10% 정도 20% 가까이나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오늘 또 엠로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 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양지수 모두 다 떨어졌고요. 시장에 대해서 지금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보다 지금 금투세에 대한 불안감도 더불어졌고, 그로 인해서 지금 저는 62,000원이라고 하셨죠 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제는 그때는 제가 이제 워낙 바닥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업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지금 이제 빨간색 선 보이시나요 혹시? 지금 빨간색 선까지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이제 이 하단 부분에서 이 하단 지지 라인에서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뭐 볼린저밴드 상하선이랑 하한선이 좀 좁혀지고 있는 구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약간 좀 저는 오히려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AI 쪽이잖아요. 엠로가 AI 쪽인데 이 섹터가 오늘 그래도 그나마 뭐 SP 소프트나 이런 종목들이 중간에 좀 반등이 좀 와줬던 걸 좀 보긴 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국내 증시의 AI 일정들은 저는 그렇게 좀 썩 좋아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때 그 8월 27일 날 또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보시고 좀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엠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에 그렇게 큰 주목을 받고 있진 않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AI 섹터, 국내 증시의 AI sek터는 아쉽게도 조금 약세이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통했을 때는 62,000원까지 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긴 오랜 기간이 걸릴 수가 있어서 저는 지금 추세 자체도 지금 하락 추세로 좀 맞이했고, 그때는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저점이니 이제는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추세도 전환이 돼서 좋은 상승을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지금 볼벤 상한선 빨간색 선까지 다가왔고, 이제는 여기 저항 라인을 뚫지 못하고 아무래도 바닥 구간으로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이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습니다. 자, 명쾌한 진단 내용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반도체 종목 그 인텍 플러스 네, 인텍 플러스. 17,000원에 20%요. 네, 인텍 플러스 그럼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그게 45,000원까지 갔던 게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네. 반도체가 지금 계속 하락 중이라 지금 더 떨어지나 지금 손절해야 되나 가지고 있어야 되나 궁금했어요. 아, 그렇군요. 인텍 예. 플러스 2차 전지 장비 제조 업체죠. 8월 예, 20일부터 계속해서 조금 내리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예.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일단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것 같아요. 왜냐면 4만 원 구간까지 갔던 종목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청자님은 또 주식을 좀 하시는 분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가 좋은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예, 계속 아시죠? 흘러내리네요. 네? 반도체, 한미 반도체, 하이닉스 다 맞습니다. 흘러내려요. 맞습니다. 한미 반도체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미 반도체 이번에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시청자님 다 아시는 종목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뭐 예. 삼성전자도 그렇고 실적 다 잘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재무도 탄탄하고 확실한 모멘텀과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이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종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반도체 섹터가 지금 다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텍 플러스 이 종목도 반도체 종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 같은 예. 경우는 지금 4월 달부터 지금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고 지금 바닥 예. 구간이라고 생각을 드실 정도로 지금 14,000원까지 또 8월 예. 5일 날 블랙 먼데이까지의 가격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예.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런 조금 진짜 정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반도체 종목들 2분기 실적도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텍 플러스는 시장의 주목을 아예 받지 못하는 반도체 섹터이고 그리고 실적도 제가 알기로 좀 잘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오히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반도체 섹터 모두 다 하락을 하는데 시청자님도 알고 계시는 좋은 종목들도 주가를 연이어 하락세를 꽂히고 있고요. 그래서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해하기 좀 쉬우시죠? 근데 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월달 금리 인하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섹터가 뭐가 있냐면은 아까 뭐 첫 번째로 고민 상담하셨던 뭐 현대차, 자동차 섹터도 있고요.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다운을 외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하지만 지금 다운은 맞지만 9월달, 10월달 지나면은 그나마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에서 소폭의 반등은 저는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안내나 조금 언제 팔아야 될지 이제는 오를까요?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정확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커뮤니티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텍 플러스 이 종목 아직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은 종목이라서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요. 여기에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 추가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022638-3987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카페 24.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35,150원에 10%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카페 24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매수가까지 올는지 손절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카페24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운영을 제공하는 업체죠. 지금 네. 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연결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카페24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가가 최근에 일단 아세요? 5월 달부터 해가지고 6월 달까 한 달 만에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원래 이 5월 달 단가, 평단가, 5월 달 가격을 보시면은 15,000원이에요. 15,000원대 보이시죠? 네. 네, 이 15,000원대 어떤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5,000원이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4만 원까지 갔습니다. 거의 3배가 넘게 뛰었죠. 단기간 안에 이렇게 3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단기간 안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이 이유씨는 그때 뭐 제가 알기로 뭐 SNS 플랫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이슈가 됐기 때문에 테마를 잘 타가지고 주가가 폭등을 했었습니다. 한 달 만에 주가가 3배 오른 경우는 떨어질 때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 오히려 근데 좋았던 게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카페24는 그래도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와는 좀 다르게 그나마 시장을 그래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단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하단 지지라인이 이쪽에 지금 26,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박스권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박스권에서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을 하고 움직임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님께서 35,000원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카페24에 충분한 재료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서 저는 다시 한번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월요일 날에 9%나 급락을 했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카페24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또 웬만한 종목들 주가의 약세의 흐름을 보여줬었고 어쩔 수 없이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24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어제도 9%나 가까이 떨어졌는데 오늘 떨어졌네. 근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또 오늘 윗꼬리를 달고 떨어졌습니다. 이게 매도세가 좀 강력하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카페24에서 시장에 주목을 받으려면 이 카페24에 관련된 재료와 모멘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 시황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내 증시를 이끌 만한 주도주 역할이 지금 부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요. 이렇게 지수의 영향을 받은 이런 종목들은 이 카페24는 재무나 이런 게 탄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테마로 편입이 되어 있고 테마로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담을 하셨을 때는 전 단기적인 입장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종목도 다운을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카페24의 정말 중요한 좀 재료와 좀 모멘텀을 잘 인지하시고 지금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하방으로 빠질 자리가 보여지고 있어서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27,000원까지 다시 한번 또 떨어질 수 있는 27,000원 아니고요. 3만 원 초반까지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점 유의해주시고. 손절하는 게 낫겠습니까? 네? 선생님, 손절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는 지금 시간관계에서 조금 어렵고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워서요. 저희 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24 이 종목 테마 관련주라서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님 더 상담 필요하시면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오늘 전화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추가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 히든 종목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픈 계좌에 오늘의 히든 종목을 쏙 투여하면 다시 건강한 계좌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상승률, 방송 상승률 보시면 자, BH 20% 상승했고요. 우리바이오 19.4%, SK하이닉스 32%, 그리고 서진시스템 25%나 상승했고요. 또 다스코도 16%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시해 주시는 히든 종목들이거든요. 이 종목 끝까지 설명 들어보시고요. 가격 전략과 타이밍까지 여기 하단의 통신망에서 알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어떤 거 들고 오셨나요? 오늘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 뭐냐면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방송 중에도 한번 짧게
언급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 힌트 하나 드렸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왜 제가 들고 왔냐? 일단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폐암 치료제입니다.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가 FDA 허가가 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게 이게 국내 최초입니다. 이 국내에서 FDA 승인 받은 거는 조금 여러 가지 좀 뭐 신약이나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폐암 치료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FDA 승인 받은 거는 진짜 이 종목만이 유일합니다. 이 렉나자. 정말 혁신적인 아이템입니다. 다른 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암을 정복을 정말 불가능한데 이 암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폐암 치료제. 이거 그냥 먹는 약이에요. 먹는 약이고 이 기업에서 이 렉나자 있지 않습니까? 렉나자가 과연 비쌀까요? 비싸긴 합니다. 비싸긴 한데 보험 처리가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 처리도 가능하고 지금 약간 폐암 걸리신 환자분들 중에서 조금 생계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또 무료 무상으로 또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또 깨끗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과거에 뭐 일제강점기 때도 독립운동가 분들을 또 지원까지 해줬던 역사와 또 유망이 있는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부터 해가지고 경영진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이제 가족들끼리 돌려먹지 않고 있고요. 전문 기업인 전문 대표를 선임을 해가지고 이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앞으로의 미래까지 정말 기대가 되고 정말 깨끗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을 정말 뭐 사적으로도 좋아했는데 아무래도 이 FDA 승인 허가까지 났으니까 얼마나 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이따가 뒤에서 차트까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또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 또 투약 부작용을 좀 줄였던 이제 피하 주사 제형 승인도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종목을 들고 온 이유 또 두 가지가 큰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좀 일정을 잘 체크하지 않겠습니까? 일정을 잘 체크하다 보니까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뭐가 있으면요. 세계 폐암학회가 있습니다. 폐암학회. 네. 이 세계 폐암학회. 이 폐암학회에서 뭐를 하냐? 렉나자의 임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의 이 기업, 이 종목의 거의 지금 메인 지금 대회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거에 대해서 임상 결과 발표를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데 어떤 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일정을 체크하시고 일정과 재료와 모멘텀을 체크하시고 그 해당되는 종목을 타점을 잡고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정이 끝나고도 또 뭐가 있냐면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유럽 종양 학회가 또 있습니다. 근데 또 항압 신약의 또 파이프라인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9월 3일인데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주가가 더 한번 튀어오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일정들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이 주도주 역할이 부재할 수 있을 때 빈집을 한번 털 수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트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예시를 든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너무 고점이에요. 지금 147,100원으로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너무 고점이다. 차트가 굉장히 큰 폭으로 뛰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폭으로 뛰었던 거는 FDA 승인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FDA 승인 굉장히 폐암 모멘텀 재료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는데 왜 저는 이렇게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폐암학회 일정들 재료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의 시총이랑 대표적으로 HLB 제가 차트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HLB 시총이랑 이 기업의 시총이랑 지금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총이랑 얘는 FDA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HLB는 실패했어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HLB 아시죠, 여러분들? FDA 승인이 난다 만다 하다가 결국에는 나지 않고 3연속 하한가를 맞았던 종목이고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HLB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저는 뭐 HLB 까는 건 아닙니다만 FDA 승인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FDA 승인난 종목이랑 비슷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충분히 더 오를 수 있고 앞으로 일정과 재료와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제약 바이오 테마라고 해주셨고요. 이 업종의 정확한 종목 명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명확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